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판입니다. 공립형 대안학교죠. 가칭 단재고등학교 개교가 당초 2024년 3월에서 2025년 3월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촘촘한 준비를 위해서 연기는 꼭 필요하다라는 입장, 기존의 준비 과정으로도 내년 3월 개교는 충분하다라는 반대 입장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오늘 두 분 모시고 관련 얘기 자세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 중등교육과 진로진학팀 모지영 장학관, 단재고 정상 개교를 위한 도민행동의 정길재 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장학관님, 네. 오늘 어떤 자세로 한판 프로그램에 임하실지 각오 한 말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뭐 각오랄 것까지는 없고요. 예. 그냥 교육청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예. 앞으로 저희가 꾸려갈 TF에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TF에 참여를 네. 해달라 이런 부탁. 네네. 교육청의 입장만 얘기하셨을 때는 입장만 있으시구나 했는데 다른 주문이 있으신 걸로. 위원님, 어떤 각오로 임하실 예정입니까? 저희가 지난 3월부터 무수히 많이 교육감 면담과 담당 팀과의 대화 창구 개설을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예. 뭐 각자의 사정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제대로 된 대화나 타협의 자리가 전혀 없었던 게 사실이고, 아하. 그래서 이 자리라도 빌어서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하고 좁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좁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아마도 충분치는 않을 것 같은데 선택과 집중을 해서 엑기스를 좀 뽑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갑니다. 단재고 개교 연기 찬성대 반대입니다. 우선은요. 어제 오늘 준비가 되어왔던 상황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꽤 오래전부터 준비가 되어왔던 상황인지 알고 있는데요. 언제부터 어떻게 준비가 되어왔고 현재 위치는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궁금합니다. 장학관님. 작년 9월에 그 교육감님께서 이제 현안 사업들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던 중에 예. 대안학교 부분에 있어서는 단재고등학교는 지속적으로 설립을 추진하되 뭐 목도나루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교육과정 설정에 관해서는 충분한 협의를 하자라는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12월에 24년 3월에 개교를 하자면 사실 12월에는 교육과정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예. 12월에 이제 국과장 정책 회의에서 그 개발된 교육과정을 발표하고 서로 토론하는 자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 교육과정이 과연 실현이 가능하겠느냐, 구체적이냐, 그런 질문들을 하시면서 교육과정 방향을 전면 재설정해라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3월 1일자로 중등교육과 진로진학팀으로 발령을 받았고, 예. 기존의 대한교육은 학교자치과라는 곳에서 대한교육팀이 조직이 되어서 하고 있었는데, 그렇군요. 네. 저희 중등교육과 진로진학팀에 담당 장학사 한 명이 이제 그 업무를 가지고 이제 저희 팀으로 소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업무 인수인계를 받고 보니 이미 교육과정 전면 재설정이라는 결정은 내려졌고, 그리고 학생 모집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은열고등학교 같은 대안학교가 10월에 학생 모집을 해요. 예. 그럼 7월까지 그 입학 전형 요강이 승인이 나야 되고, 예. 실제로 은열고등학교는 지금 이미 5월 달에 입학 전형을 저희한테 보내온 상태입니다. 예. 그러자면 7월까지는 교육과정이 모두 완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이것은 너무 부족하다라는 판단을 내렸고, 그래서 이제 저희 그 도교육청 내부에서 관련 부서들과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실무자들이 예. 개교 연기를 하게 되는 경우 어떤 문제점들이 생기겠느냐. 예. 전체적으로 회의를 했을 때 큰 문제는 없다 이런 결론에 다다랐고요. 그다음에 중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160억 정도 투자되는 사업이에요. 예. 그중에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서 교육부에서 받은 예산이 있어서 교육부에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컨설팅도 받았습니다. 역시 문제 없다라는 대답을 들었고, 도의회에 가서 또 보고도 했습니다. 예. 이렇게 연기를 하겠다라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이제 개교 연기를 결정했고, 그 이후에 예기치 않게 이제 언론 보도가 먼저 나가 버리는 바람에 예. 이제 저희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어떤 질문을 받고 이런 자리를 가졌어야 되는데 그게 좀 바뀐 점은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알고 계시겠지만 행정과에서 7월 6일자로 고등학교 신입생 학생 배치 계획이 나갔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단재고등학교는 25년 3월에 학생을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중간에 이제 뭐 정책이 조금 노선이 바뀌기 때문에 개교 연기 준비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인 거고 물리적으로 지금 불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의원님 이게 몇 년 준비를 해왔던 사안이고요. 이전에 2024년 3월에 개교를 목표로 준비했던 과정 중에 가장 역점을 두고 중점을 뒀던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2018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18년이요? 네, 5년, 6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2018년에 현장 교사들이 입시 위주의 경쟁 교육에서 의미를 못 찾고 이렇게 좌절하고 무기력해 있는 아이들, 그리고 진짜 배우고 싶은 게 있는데 학교에서는 배우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 아이들, 이 아이들도 공교육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했고, 그런 교사들이 모여서 교육청에 이런 대안학교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정책건의를 그때 교사가 먼저 정책 제안을 하고 교육청이 지원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준비팀은 교육과정의 모든 부분을 다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 2020년도에 통과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자료들을 1, 2, 3차 자료도 모두 다 만들었고요. 그리고 교육부에서 무사히 통과가 됐고, 교육부에서 공모하던 대안학교 사전공모제 심사에도 역시나 주품을 해서 우수한 교육과정이다라고 당선이 됐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준비팀이 다 해왔던 거고요. 그리고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교육과정이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이 교육과정을 구현할 학교 공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과정에 딱 맞도록 학교 공간을 구성합니다. 일제식 수업이 불가능한 구조고 개별 소규모 자기학습이 가능한 구조로 학교 공간을 설계를 합니다. 문제는 이제 학교 공간과 교육과정이 준비됐다 그래서 이거를 구현할 교사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일반 학교가 아닌 대안학교는 일반 학교의 국영수사가를 가르치던 자기 과목만 가르치던 사람의 역량으로서 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5년 동안 각종 연수, 대안교육 세미나, 역량 강화 연수, 정책 연구, 그 외에 뭐 체류 연수, 탐방 연수 수없이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교사들의 역량 강화도 이제 완료 상태라고 보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지금 이 상태로 들으면 교육과정, 학교 공간, 교사까지 다 준비되어 있는, 저희는 90% 이상 준비가 됐다고 보거든요. 90% 이상 준비가 됐고 이제 행정적 절차만 남아있는 신입생만 모집하면 되는 상황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도민들에게도 충분히 홍보가 됐습니다. 수없이 많이 TV 토론, TV 인터뷰, TV 광고, 그다음에 정책 포럼 이런 것들 수없이 인터뷰 방송이 됐거든요. 그래서 도민들도 2024년 개교한다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학생 학부모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개교 연기를 하게 된 거죠. 지금부터 오늘 이 방송을 준비한 핵심 질문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2024년 3월에 개교 목표였던 가칭 단재 고등학교 개교를 2025년 3월로 1년 정도 더 연기를 해야겠다라는 핵심적인 이유가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12월 발표하고 제출된 교육과정의 구체성과 실현성이 부족하다라는 점이고요. 구체성과 실현성이 부족하다. 네, 지금 이제 정길재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은 이제 1, 2, 3차 중투 자료도 모두 만들었다. 저도 그 자료 다 읽어봤고요. 그리고 그 선생님들이 많이 고생하신 것도 인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까운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교육부에서도 인정한 훌륭한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교육과정, 교육과정이 이렇게 변동되어 왔습니다. 1차 중투 심사 때 교육과정과 2차 중투 심사 때 교육과정, 그리고 3차 때가 이렇게 바뀌고요. 지금 교육부 그 선정 공모의 우수 교육과정을 뽑힌 것은 2차입니다. 그 2차 교육과정을 보시면 이 자기주도 학습 부분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물리, 세계사, 수학, 영어, 화학, 지리, 제2외국어 이렇게 좀 편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근데 최종 그 개교를 위해서 준비했던 교육과정이 오른쪽입니다. 그냥 이렇게 보시기에도 상당한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에 처음 저는 이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배우기, 협력하며 배우기, 작업하며 배우기, 넘나들며 배우기 굉장히 참신한 이런 아이디어였었는데 이런 게 다 없어지고 이쪽에 그냥
노작, 프로젝트, 인턴십, 자기설계 과정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밑에 이동학습, 아웃도어 이런 게 들어오고 좀 그러면서 교육과정이 많이 변했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교육부도 인정한 우수한 교육과정이다라는 말은 조금 여기다가 얘기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실현이 가능하겠느냐라는 것은 이제 그때 그 국가장 회의에서 나왔던 질문이 96명의 학생을 위한 96개의 교육과정이 과연 가능하겠느냐라는 질문이었다고 해요. 예. 네. 그런 부분들이. 네. 그럼 도대체 교실은 몇 개가 있어야 되고 교사는 몇 명이 필요한 거냐.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는 당연히 이전에 다 연구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당연하죠.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그 교육과정 세 개를 비교해 보신 자료 비교하셨는데 예. 교육과정이 같은 겁니다. 그 용어의 표현상 달라진 거고 자기주도적 학습이라고 명시가 돼 있는 거지 무슨 과목을 얼마나 듣겠다고 돼 있는 게 아닙니다. 국영 국어 몇 과목, 사회 몇 과목, 수학 몇 과목을 듣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거의 표현을 바꾼 것뿐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배우기, 협력하며 배우기는 모두 다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걸 설명을 안 들으셔서 지금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어떻게 변화됐고 왜 이런 교육과정이 생겼는지에 대한 왜 굳이 단체팀에서는 이런 교육과정을 이렇게 구성하는지에 대한 한 번도 설명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요. 그거는 충분히 얘기하면서 충분히 설득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이거는 더 이상 얘기할 부분이 아니고요. 두 번째 얘기하셨던 부분이 뭐였었죠? 그 구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99개의 교육과정을 그럼 어떻게 구현할 거냐라고 얘기했을 때 발표 자료들이나 이런 흘러나오는 얘기를 보면 99개의 교육과정을 교사가 다 짜줘야지 어떻게 학생들이 그걸 설계하냐라고 예. 얘기하는데 예. 99개 교육과정 학생들이 설계하는 거는 불가능하고 교사가 99개를 짜면 가능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고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미래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미래 교육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최근에 예를 들어보면 교육청이 사설 교과서 업체인 천재교과서하고 업무 협약을 맺으면서 천재교과서에서 만든 평가 문항과 컨텐츠를 이용해서 학생들의 개인 맞춤형 교육과정을 구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평가 문항을 통해서 개인 맞춤형 교육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학생들의 머리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지식을 집어넣고 그걸 시험을 봐서 평가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미래 교육하고 전혀 맞지 않거든요. 이거는 근대 교육도 아니고 전근대 교육이라고 얘기합니다. 머릿속에 어떤 절대적 지식을 넣고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교육의 효과를 얘기하는 거는 옛날에 우리가 공자맹자의 말씀을 외워서 많이 외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던 거랑 하등의 차이가 없다는 거죠. 미래 교육하고 전혀 관련 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앞서서 좀 설명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뭐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학교 교육과정은 그냥 딱 보면 압니다. 이걸 교육과정을 보고 꼭 설명을 들어야 알 수 있다는 자체가 교육과정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미래교육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아마 그 다채움 플랫폼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그 다채움 플랫폼 담당자하고 만나서 한번 얘기를 해보셨나요? 언론 보도에 된 거를 바탕으로 그럼 저랑 똑같은 말씀이시네요. 선생님이 저보고 이거를 보기만 하고 얘기를 안 들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 팀하고 토론할 필요가 없지만 정확한님은 저희랑 아니 지금 해야 돼요. 그렇게 평가를 내리시잖아요. 지금 미래 교육을 전혀 모르는 전근대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내리시는 결론을 내리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그 담당자하고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언론 보도만 보고 얘기하시는 거나 제가 이것만 보고 얘기하는 거나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 그거는 지금 잘못된 지적 같고요. 제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는 미래 교육에 대한 관점이 명확한가 정확한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미래 교육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미래 교육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이상 지식의 구조와 체계도 학습할 필요가 없다.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지식의 구조와 체계는 검색 엔진이 찾아주거든요.
무한대의 방대한 검색 엔진을 통해서 그 많은 정보들을 찾아줘요.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컨텐츠나 수없이 많은 자료들이 챙겨지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지식의 구조나 체계를 학습할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 거죠. 지금 개교 연기에 대한 얘기, 기존 교육 과정의 어떤 문제점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미래 교육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교사 연수 가면 그 서두에 많이 하시는 그런 말씀을 쫙 하셨는데요. 뭐 지식을 창출하고 활용하고 이런 인재를 길러야 된다는 것은 충북교육청의 입장도 똑같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그렇게 해석하시는 데는 좀 유감스럽고, 96개의 교육과정을 구현하려면 도대체 몇 개의 교실이 필요하고 몇 명의 교사가 필요한 것이냐라고 그 국과장 회의에서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업무 담당자가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국과장 회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제가 디테일하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자, 제가 왜 미래교육에서 얘기를 했냐면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96개 교육과정이 가능하냐 안 하냐는 미래교육에 대한 관점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지금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한테 전달해야 될 절대적인 지식이 존재한다 그러면 그건 교과서로 만들어서 그 지식을 전달해야 되는 게 교사의 역할이 됩니다. 근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미래교육은 어떤 지식을 전달하고 그걸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랑 전혀 관련이 없는 사회에서 살게 될 아이들입니다. 근데 그 아이들한테 특정 교과서가 없으면 가르칠 수 없다. 특정 교과서가 있어야지만이 교육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교과서라는 바이블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거기에 그거를 얼마나 학습했는지를 평가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래교육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면 기본적으로 미래교육 방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는 고찰이 먼저 진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99개 교육과정을 모든 교사가 수백 명의 교사가 와서 모든 교과를 한 명씩 차지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는 미래교육과정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지금 누차 이 설명을 드리고 싶었었는데, 자, 우리 지금 배우는 비근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예를 들어서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친구가 일본 애니메이션을 열심히 봅니다. 그러면서 일본어를 좀 더 알고 싶으니까 일본어 관련 앱이나 강좌를 찾아서 일본어를 배웁니다. 그렇게 마스터해서 일본으로 가서 애니메이션 전공을 하고 미국으로 넘어가서 애니메이션 회사로 취직하는 사례 흔합니다. 그죠? 많이 들어보셨죠? 뭐 예를 들어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요리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요리에 대해서 하다가 인터넷이나 유튜브도 요리를 배우다가 디저트에 대해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프랑스가 디저트로 유명하니까 프랑스 친구랑 앱을 통해서 소통을 하다가 언어를 깨우치고 프랑스로 요리 학교로 가는 사례. 이런 사례들이 실제로 미래 학교에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가능한 이유는 그만큼 많은 컨텐츠와 교육 자료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래서 아이들한테 어떤 교사가 원하는, 학교가 원하는 특정 지식이나 특정 과정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를 계속 찾고 몰입하고 확장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교사의 역할을 바뀌게 되는 겁니다. 교사가 일방적으로 내용을 전달하거나 지식을 전달하는 지식 전달자 역할은 어느 미래학자도 교사는 지식 전달자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일반 학교는 교사는 지식 전달자의 역할만 하고 있고 국영수 사과라는 지식을 어거지로 막 머리에 쑤셔 넣고 아이들은 그걸 다 외우고 시험만 보고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금천고에 근무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학교에서 정말 그렇게 수업하셨나요? 아이들에게 지식만 막 집어넣고 시험만 보게 하고 지식 전달자 역할만 하셨습니까? 저는 학교 현장에 있을 때 제가 근무했던 학교의 선생님들은 그러시지 않았어요. 아이들의 진로를 찾아주려고 노력하셨고, 그리고 다양한 컨텐츠나 전문가를 매칭시켜 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 아이들의 꿈을 찾아서 프로젝트 수업도 기획하셨고, 그 아이들이 어디에 가서 체험할 수 있도록 체험 활동도 계획하셨어요. 지금 일반 학교에서도 이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길재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일반 학교는 완전 입시 지옥이고 아이들이 경쟁만 하고 있고, 저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굉장히 이상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일본어를 좋아하는 애가 일본어를 배우고 일본 만화를 보다가 일본에 가서 유학을 해서 뭐 이렇게 성공을 한다. 일반 학교에서도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일반 학교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또는 그런 것은 홈스쿨링을 통해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럼 단재고등학교에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건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아이가 입학했다. 그럼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고, 그 아이가 일본어를 배우는 동안 누가 그 일본어와 관련된 컨텐츠를 찾아주며,
누가 그 아이의 그 학습 코칭을 도와주고, 그럼 한 명의 아이가 일본어 하는 아이가 있고, 또 한 명은 프랑스어 하는 아이가 있고, 또 한 명은 뭐 이렇게 쭉 있으면 한 명 한 명마다 이 선생님이 다 따라 붙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이거는 설마 아니시죠? 이렇게 이해를 잘 못하신 부분이 있는데, 먼저 처음 얘기부터 들어갈게요. 일반 학교의 교육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일반 학교에는 어쨌든 상대평가입니다. 아닌 과목도 요즘 A, B, C, D로 나누는 과목이 있으나 상대평가고, 그 1등급 1점 때문에 살벌한 경쟁이 일어나는 걸 모른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교육과정 담당 장학관이 모른다고 하시면 안 되고, 일반 학교에서 가능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일반 학교 국영수사과하고 선택 과목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일반 학교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공동교육 과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도 어차피 교과목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자신의 어차피 오프라인 교과를 개설하는 사람도 교사입니다. 교사가 못하면 못하는 겁니다. 거기는. 근데 동아리 활동이나 체험 활동도 있습니다. 네, 일반 학교가 그렇게 변하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일반 학교가 지금 그걸 가능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너무 낙관적으로 보신 거라고 보여지고, 그 정도로 진로 희망에 대한 절실한 희망을 가진 학생이라면 일반고든 단제고든 어디서든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 설계 교육 결과적으로 이 교육 과정이 가능하냐 안 하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실제 이제 저희가 모델로 삼았던 학교 중에 하나가 미국의 매트스쿨입니다. 매트스쿨은 이미 30년 전부터 자기 설계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100개가 넘는 학교들이 운영되고 있고요. 썸머일은 자기 설계 교육 과정을 넘어서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이 교육 과정을 운영해 온 지 10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대안적인 학교라고 찬사를 받는 학교입니다. 더불어 국내에서도 2년 전에 신나는 학교에서 신나는 학교가 개교를 했고, 신나는 학교에도 자기 설계 교육까지 운영합니다. 학생들이. 그리고 뭐 국립은 아니지만 별무리 학교라는 사립학교에서는 거의 400개가 넘는 교육과정이 한 학기에 개설이 되기도 합니다.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불가능해도 가능하게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이런 시도들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이 시도가 실패하든 성공을 하든 공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새로운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진행이 돼야 된다는 입장인 거고요. 이 말씀에 대한 답변만 좀 먼저 정길재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그 이상론은 저희가 거대 담론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교육 정책을 정말 구현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보다 현실적이고 실패가 없고 시행착오를 줄여갈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매트스쿨을 말씀하셔서 저도 이 매트스쿨에 관련된 그 제도권 내 미래형 대안교육의 방향성 탐색이라는 충북대 이글재 교수님 연구 논문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럼 매트스쿨에서 어떤 인턴십이나 봉사활동을 강조하고 있는데, 한 가지 간과하신 부분은 이 매트스쿨에서조차도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주정부의 표준 교육 과정을 기본으로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트스쿨, 알트스쿨 뭐 이런 어떤 대안교육 그에 대한 뭐랄까요, 모델로 삼는 이런 학교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좀 전체적인 어떤 전형적인 교육 과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가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썸머힐은 좀 논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썸머힐 같은 경우는 공교육에서 품기에는 너무 이렇게 스펙트럼이 넓은 그런 대안교육이라서 그 점은 조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요. 정길재 선생님 말씀은 이제 기존에 한 5, 6년 준비를 촘촘히 꼼꼼하게 많이 해서 앞으로 교육은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지금 장학관님 말씀으로는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 뭔가 좀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가 앞으로는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 또 한 가지는요. 최근에 저희가 언론지상에서 이렇게 전에 듣기로 단제고등학교, 뭐 가칭입니다만은 2024년 3월 개교하는 단제고등학교 개교를 1년 연기하는 거에 대해서 감론을박 이렇게 좀 논의가 돼 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었는데, 7월 6일인가요? 신입생 선발 인원 배정을 확정 지으면서 2024년에 개교가 어려운 걸로, 현실적으로 2025년에 개교를 하는 걸로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받아들였을 때의 상황은 어떠는지 좀 궁금해도 우선
예, 정의원. 저희는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감님 그리고 담당 부서와 예. 교육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꾸준히 얘기하고 협력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라라고 얘기를 한 거였고, 예. 실제 교육감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리고 지역 교육감님하고 실제 만나서도 교육감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잠깐 한 10분 정도 얘기를 나눴었는데, 네네. 그 자리에서 담당 부서가 준비가 되지 않아서 준비되면 보고를 하기로 했다. 보고를 하면 자기가 본인이 공부해서 동인행동을 만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 사이에 지금 그 결재가 나버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감이 만나고자 하시는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으나 예. 어쨌든 만나고자 공언을 했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기술적으로 결정한 거는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상황이 좀 돼버린 당황스러운 거죠. 느낌도 있으셨을 것 같고. 저희는 어떻습니까? 이미 예. 3월에 그때 뵀을 때 네. 교육과정 재설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아하, 말씀을 예. 드렸어요. 예. 그리고 4월에 새로운 TF를 구성하겠으니 거기에 한 3분 정도 들어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유선으로 연락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그리고 5월에 이제 다시 정식으로 이제 계획을 세우면서 TF를 구성할 때 저희도 공문으로 이제 예, 요청을 예. 했습니다. 교환단체 3군데하고 그 대한교육연구회 쪽에. 예. 근데 거기서도 이제 보도 자료를 통해서 우리는 거부하겠다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러면서 이제 들어오지 않으셨어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저희가 보도 자료를 통해서 누차례 5월 4일도, 5월 24일도, 6월 21일도 계속 개교 연기에 대한 그런 보도 자료를 배포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6일에 기습적으로 공문이 시행됐다는 데는 동의할 수 없고요. 기습적인 게 아마 아니다. 이제 저희는 계속 연기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믿고 싶지 않으셨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3월에 만났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소통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서로 앉아서 서로의 입장 차가 뭐고 그래서 어떻게 조율할 수 있는지를 얘기하는 걸 소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식사 자리에 3월에서 한번 만났습니다. 예. 지금 얘기했던 얘기 말고 다른 거는 일체 얘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하. 두 번째, 교육과정 TF에 참여하라고 2~3명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20명 중에 2명 정도, 3명 정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명이 아니라. 근데 그 당시에는 교육과 단체고를 연기하겠다고 결정을 했고 우리는 아직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연기를 가정하고 2~3명 참가해라 아니면 말아라 이러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어떤 노력을 했다는 거 하나하나 지금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하나도 설득력 없을 거라는 거 자신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 문제의 본질은 이겁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교육 과정에 대한 견해 차이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5년 동안 준비해 왔고 그리고 만약에 개교가 연기될 상황이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기존의 준비팀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여야 되는 건데 그런 행동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준비도 되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교 연기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준비팀하고 한 번도 상의 없이 준비팀을 다 해체시켜버립니다. 예. 그럼 이거를 과연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죠.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준비팀을 해체했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제가 볼 때는 더 똘똘 뭉치시지 않으셨나요? 감사할 따름입니다. 네, 오히려 매일 뭉쳐가지고 막 이렇게 뭐 하시고 뭐 이러는 것 같은. 일각에서는 전임 교육감 흔적 지우기, 예를 들면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논리나 근거가 없는 결정이었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정교육감 지우기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합리적인 의심이다. 잘 준비해서 1년 후에 개교하겠다는 것입니다.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저희가 안 하겠다면 이게 전임 교육감 지우기가 될 수 있겠죠. 논의를 하자라고 테이블로 요청을 했는데 10명의 교과 전문가도 교육청에서 섭외를 했습니다. 대한교육 전문가도 교육청에 섭외했고 저는 실상 20대 1입니다. 제안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우롱하는 거다라고 판단을 한다. 이런 아니고요. 각자 다 모르는 사람들. 거기에 한 명이 들어오시든 2명이 들어오시든 논리만 정확하다면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아니, 제가 오늘 방금- 인원수가 중요합니까? 3, 4, 5월, 6월까지 누차 수없이 많은 대화 요구를 요청을 했습니다. 단 한 번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3, 4, 5월 동안 계속 줄기차게 대화를 요구하셨다고 하는데 밖에서 요구하셨죠. 데모하시면서. 뭔가 절차적으로